안 끝났고요. 아직 인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휴전은 되는데 종전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 일시적인 휴전을 할 수 있다. 트럼프가 이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이란 핵 문제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옵션은 뭐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면 이란 핵시설을 이스라엘이 타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2.8 전쟁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죠. 1년 지금 10월 1년 5개월 4개월 다 됐습니다. 안 끝났고요. 아직 인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 협상을 하고 있고 지금 사망한 인질하고 살아있는 인질을 다 합해서 한 100명 정도가 여전히 하마스 손에 있는 것이고 이제 트럼프가 하마스에게 경고를 했었죠. 인질 빨리 풀어줘라. 인질 풀어주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본인이 백악관 입성하기 전에 이제 골치 아픈 문제를 나타냐후가 친하니까 나타냐후 총리가 빨리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었고, 자, 그 일환으로 결국 헤즈볼라하고 어쨌든 불안하지만 휴전을 했습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됐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가자 지구인데요. 협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으면 그래서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직 체결은 안 됐으나 그러나 저는 1월 20일 전까지 휴전은 되는데 종전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다. 종전하고 휴전, 일시적인 휴전을 할 수 있다. 일시적인 휴전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결국 가자 지구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가자 지구의 실권자 누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아마도 온건파 팔레스타인 정파 파탁이나 피에로가 들어가고 거기서 혼자서 통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아랍 국가들인데 UAE나 사우디나 이런 국가들이 좀 병력을 보낸다든지 해서 같이 들어가는 방식, 이런 방식. 그 다음에 유엔군들도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지역에 있으면서 가자지구 치안이나 통치를 지원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을 아마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식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나타냐후 총리와 같이 연정을 하고 있는 이 극우파들이 가자지구에 다시 정착촌을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정착촌을 2005년에 다 철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여기를 들어가서 정착촌을 짓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 극우파들의 이 요구 사항을 수용할 건지 아니면 거부할 건지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가자 지구의 미래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런 이스라엘이 구상하고 있는 가자 지구 전쟁 이후에, 즉 하마스 이후에 가자 지구의 어떤 구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나타냐후가 원하는 거 다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줄 것인지, 그게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또다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정착촌을 짓는다. 이거는 역사의 퇴행이다. 요르단강 서안도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정말 어렵게 정착촌을 2005년에 철수를 했는데, 그거 다시 들어가서 정착촌을 짓는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대외 이미지가 너무나 추락할 수 있는 사건이고, 다만 이제 이스라엘 원하는 것은 하마스가 다시 가자 지구에 재통치하는 걸 우리는 무조건 막겠다. 우리는 죽어도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고, 전쟁을 오래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마스가 계속해서 이제 무장 조직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괴멸시키고 있지만 하마스는 계속해서 인력 충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인력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이 100% 하마스를 제거한다?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하마스가 아닌 원건적파 파탁이 이 가자지구 통치하는 방식 이곳으로 이제 가야 될 텐데 물론 이제 파탁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두고 또 한참 또 논란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전체적인 큰 그림은 가자지구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인데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선택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제 생각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타냐후가 정착촌 건설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구구파들이 욕을 하고 이제 이걸 안 들어주면요 연정이 무너지거든요. 연정이 무너지면 총리직을 수행을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정이 무너지면 권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90일 내에 총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냐? 그거는 이제 선거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기 총선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본인이 계속해서 총리직을 유지하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욕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본인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구파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뭐 국제사회가 아무리 비판을 해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얘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욕을 먹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나타나고 총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또 재판을 받고 있어요. 본인이 좀 재판을 계속 받고 있고, 이게 만약에 집권을 못하게 되면 재판 속도는 더 빨라지고, 만약에 선고를 하게 되면 재판 속도 빨라지게 되면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의 리스크가 여기도 사법 리스크인가요? 네, 그런 지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내가 살고 봐야지. 잘못하면 내가 감옥 갈 수도 있는데 구구파들이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들을 과연 수용할지 아니면 트럼프가 들어와서 그걸 말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 트럼프가 중동 전쟁을 빠르게 끝내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동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까지는 트럼프 효과가 저는 어느 정도 트럼프 매직 아니면 트럼프 효과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로 효력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와의 휴전이 됐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체결은 안 됐지만 하마스와의 인질협상도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두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이제 풀어야 할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이란 핵 문제거든요. 자, 이란이 핵문 특국가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2018년 오바마가 맺어놓은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때 이란은 모든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란으로서는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선거 캠페인 중에서도 선거 캠페인하면서 다시 이란과 핵 협상할 생각이 있다. 이란은 또 핵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 이란은 지금 최악이에요. 이란은 경제가 거의 파탄 지경입니다. 완전히 지금 사람들이 테헤란에 하루에 2번 정전 일어나고요. 환율이요 80만까지 뛰었어요. 뭐 지지난주 70만이었는데 지금 80만이에요. 1달러에 80만 리알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무조건 지금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 풀어야죠. 경제 제재 풀려면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해야 되고 핵 협정이 타결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아주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저렇게 이란이 시가 힘들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양보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더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더 배짱 튕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문제는 어느 정도 가자지구와 레바논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란 핵협상을 지금 새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이란이 원하는 새로운 핵협정을 체결로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새 외교 안보팀이 전부 다 강경 성향이에요. 그다음에 친이스라엘 성향이에요. 그다음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과연 이란의 핵 문제를 풀 때 좀 이란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란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협상안을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 좋습니다. 뭐 가자지구 이런 문제도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작 중동 정세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란 핵 문제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 6개월, 1월 20일 들어오고 나서 한 6개월, 그러니까 길게는 올해 말, 아니면 짧게는 올해 가을쯤까지 이 문제가 트럼프가 핵 협상을 추진할 텐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옵션은 뭐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면 이란 핵시설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타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란이 방공망이 많이 망가졌고 작년 10월 26일 날 이스라엘이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서 이란 방공망을 많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좀 훨씬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중요한 좋은 옵션이 지금 테이블에 있어. 야, 10월 26일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지금 이란이 너무나 지금 외부 공격에 취약한 상황인데 이 좋은 옵션이 있는데 왜 쓰지 않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란 핵 문제를 만약 해결하지 못한다면 올해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에 따라서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중동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자, 1기 때는 사실 트럼프가 이란의 핵 문제를 본인이 오바마가 한 핵협정을 없애고 내가 해야 된다. 본인의 실적을 세우려고 사실 그렇게 했었었고, 자, 그걸 부추긴 게 사실 네타냐후 총리예요. 핵협정을 탈퇴하라고 부추긴 게 네타냐후 총리였고, 자,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그래도 그 당시에는 주변에 트럼프 주변에 군인 출신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병력을 뺐다가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걸프 국가들과도 상당히 나름대로 잘 지냈죠. 나름대로 잘 지냈는데 바이든이 들어와서 이제 사우디의 MBS가 언론인을 죽이는 바람에 바이든이 상당히 사우디하고 관계가 안 좋았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됐었던 측면이 있는데, 자, 이기에 들어와서 결국 저는 트럼프가 보여줄 수 있는 차이점은 1기 때처럼 계속해서 돈 드는 거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귀찮은 거 나 신경 쓰기 싫어. 그리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가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예, 중국을 어떻게 잡느냐. 이건데 거기에 계속 몰두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중동은 그냥 아예 버려두고 나는 모르겠다. 네타냐후야,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란 문제도 네가 해결하고 나는 지금 중국을 잡아야 돼. 얘들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나갈지. 그게 지금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중동 떠나기, 그 다음에 외교적 고립주의,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시리아가 중동 지역 정세에 너무나 중요한 국가인데 이것을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 이것은 오히려 정말 중동 지역 전체가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란 핵 문제 협상을 할 겁니다. 협상을 할 건데 이제 협상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트럼프가 개입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새로운 정책 중에, 아니면 1기 때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마가 정책,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려면 기름을 셰일가스를 다 아시잖아요.
최대한을 뽑을 거예요. 그래야 본인 기업도 살릴 거 아닙니까? 미국 기업들. 자, 그렇게 되면 생산량을 최대치로 높이게 되면 골프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아요. 그러나 골프 국가들하고 이제 대형 사업을 계약하신 분들은 돈이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내려갈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골프 국가들이 이제 트럼프와 어떤 관계를 할 것인가. 그러나 뭐 트럼프로서는 대안이 없죠. 자기가 선거 캠페인 동안 오로지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되냐? 환경 문제에 관심 없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생산해서 유가 낮출 것이고 그러면서 골프 국가들이 상당히 이 코너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펙 플러스가 어떤 감산 정책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은 선명해 보인다. 분명히 셰일가스를 계속해서 생산해 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중국이 이란의 원유와 정유를 계속 거의 뭐 80% 받고 있잖아요. 이걸 가만 놔둘 거냐는 거죠. 가만 안 둘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란이 사실은 바이든은 눈 감아줬잖아요. 눈 감아줬는데 이거를 다 잡아버리면 중국이 그러면 살 데가 없습니다. 지금 싼 값으로 이란으로부터 아주 재미를 짭짤하게 봤잖아요. 그러면 이거 막아버리면 누구한테 사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좀 괴상한 아이디어지만 야 우리 거 사. 네. 뭐 우리 거 싫으면 그러면 당연히 오히려 골프 국가 거 사겠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유가를 낮춰줬지만 다른 노선 하나 니네 생산 노선 하나 만들어주지 않냐. 야 중국에 팔아. 그러면 이란 거 막아줄게.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또 최대 압박을 할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돈줄. 이란의 돈줄 잡는 게, 야, 기름 더 이상 생산, 너 중국에 수출 못하게 될 거야? 그래도 안 나올래?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화되면 사실상, 이란 경기는 정말 지금도 제약인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도 상당히 중동 지역 정세에 중요하죠. 이건 골프 국가에도 큰 영향을 줄 거고 중국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또 변수 중에 하나 될 수 있죠. 2025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중동 정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단이다. 네. 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단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이란이 이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편먹고 이란의 핵시설 때리면 이란의 대응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죠. 여기에 지금 모든 게 달려있어요. 여기에 중동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우리가 원유를 가져올 수 있냐 없냐 모든 게 달려있습니다. 정말 이란이 협박한 것처럼 때리면 우리 골프 국가 정유시설 다 때릴 거야. 이렇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어떤 그런 파장이 일겠죠. 자, 그래서 이란 문제 말고는 사실 일단 이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 대치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면 아주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중동의 어떤 긴장감은 계속 높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실패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럼 현상 유지해.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 쟤네들 중국 수출 못하게 다 막아. 자, 그랬을 경우 이란으로서는 진짜 완전히 벽에다 코너에다가 완전히 몰아넣잖아요. 그럼 자, 그렇게 도망갈 구멍을 하나도 만들어 주지 않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이란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핵 개발이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물질을 다 가지고 있지만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코너에 밀리면 자, 구구파들이 뭐라 그러세요? 이란 내에 있는 보수파들이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을 없다.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갈 때까지 왔다 이제. 막차야. 그러면 핵밖에 없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핵무기로 돌아선다면 중동 지역은 완전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뭐 UAE, 사우디, 이집트, 트르키에 전부 다 우리는 핵 가지겠다고 난리칠 것이고요. 뭐 최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뭐니 뭐니 해도 이단이다. 이단 문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상황, 글로벌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재 한국과 중동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무조건 잘 지내야죠. 특히 중동 정세가 불안하면 무슨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방공망 우리 무기가 너무나 잘 팔립니다. 지금. 잘 팔리고 있고, 물론 최근에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 사우디가 튀르키예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튀르키예가 만드는 뭐 무인 전투기라든지 무인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투기까지도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F-35를 받기는 원하는데 F-35 미국이 안 주고 있거든요.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중동 지역은 사실 정세가 불안하면 타국 안보 차원에서 지금까지 미국에 의존해 왔지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오로지 실리밖에 모르는 우리 트럼프 같은 사람이 사우디나 UAE나 쿠웨이트나 이런 국가들이 적극, 특히 이란이나 다른 이란이 키우는 대리조직 공격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을까? 고장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주 국방해야 됩니다. 자주 국방하려면 무기 사야죠. 무기 사려면 미국 거는 잘 안 주죠. 그 다음에 기술 이전도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술 이전도 해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기의 성능이 또 괜찮고 하다 보니 우리 무기를 계속 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국방과학 기술 같은 것을 너무나 지금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에서 우리를 찾는 거는 뭐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을 수밖에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문화산업, 뭐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케이팝이라든지, 특히 이제 중동 국가의 전체적으로 인구 비율 자체가 젊은 층이 많아요. 전체 인구 비율 중 뭐 50에서 60%, 많게는 70%가 35세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 좋죠. 그래서 한국에 관광 오고 싶어하는 사우디 사람이나 쿠웨이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관심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것을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두바이는 예로 아주 우리랑 비즈니스 하기 좋은 국가로 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우디가 이게 비즈니스 하기가 어려워요. 왜? 본인들이 계속 규제를 철폐하고 계속해서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인프라가 많이 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우디는 규제 철폐하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잘 통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 사우디 직원을 또 몇 % 채용해야 되는 사우디제이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돼야 우리가 사실 사우디와 좀 교역이나 관계를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의 사이즈랑 아랍에미리트 사이즈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UAE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더 나가야 할 곳은 역시 사우디라는 큰 국가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랑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 아직 성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우디랑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우디의 네온 프로젝트 상황은 어떤가요? 자, 프로젝트 뭐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죠. 실제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유가가 많이 또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더 라인이라든지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처음부터 우리가 의구심이 많았잖아요. 이거 다 할 수 있냐? 그래 이거 왜 해야 되냐? 라는 것부터 해서
이게 다 지금 뭐 어찌 보면 자기가 MBS라는 젊은 지금 프린스가 자기의 정당성을 만들어내면서 이거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닌가.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사업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자,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이미 이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파악을 하셨을 거고, 이거 다는 못한다. 어차피 다는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기일 내에 하기도 어렵다. 2030년 내에 이걸 다 짓는 거 이미 본인들도 인정을 했고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너무 네옴시티라든지 비전 2030, 사우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인데, 자, 그러니까 너무 부풀려서도 안 되고요. 너무 판타지로 이거를 환상으로 보면 안 되고, 또 반대로, 자, 그렇다 그래서 야, 애들은 안 돼. 끝났어. 다 뻥이야. 나와.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접점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이제 지난 우리 박준영 사우디 우리 한국 대사님, 이번에 은퇴하신 대사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사우디의 네옴시티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우리하고 중요하지 않다. 왜? 중요하죠. 잘 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 100%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중에 잘 될 수 있는 게 몇 개 있을 것이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간 사업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우디의 전체 사업이 이게 장밋빛, 사기다, 뻥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우리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느냐, 그 사업을 찾는 게 중요하지. 걔네들이 성공하고 말고는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 걔네들이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 실리 차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서 들어가서 돈을 벌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가 많은 중동의 가난한 국가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석유가 나오는 국가가 이제 걸프 국가 중심으로 많이 나죠. 걸프 국가 중심으로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요르단이나 뭐 시리아나 레바논은 사실, 요르단도 별로 없고요. 시리아도 별로 나긴 나는데 별로 없고요. 레바논도 이제 지중해에서 아마 가스나 유전이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개발이 더딘 상황이고, 이집트도 이제 대륙 부근에서 가스나 뭐 석유가 좀 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뭐 걸프 국가처럼 많이 나지는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2개, 25개 국가가 넘어요. 그 많은 국가가 다 석유가 막 쏟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이야 뭐 계속해서 석유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데, 걸프 국가도 사실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사우디 사람이라고 다 부자인 줄 아세요? 사우디 사람 다 만수르 아니에요. UAE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우디 가보시면 저희가 그 우버를 타는데요, 사우디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 아니고. 왜 투잡을 하냐? 아니, 돈이 없어. 짭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부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걸프라 그래서 다 부자가 아닌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은 그러면 왜 가난한가? 정말 어려운 주제죠. 이걸 뭐 경제학자에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국가마다 또 시스템에서 다르긴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뭐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가스 그렇게 많이 나고, 네. 원유 그렇게 많은데, 뭐 하고 있냐, 지금 도대체 왜 테헤란에서 정전이 그렇게 나야 되냐. 이게 이제 이란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발전소 같은 거 많이 안 짓고,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금 전력 공급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만큼 이제 그거는 이란의 국내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좀 제대로 또 오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짓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어쨌든 이란 정부 탓이 크다. 본인들이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자국 인프라를 자국민들에게 전기 하나도 제대로 공급 못하는 것은 사실상 본인들의 문제가 큰 것이고, 이집트 같은 경우 인구가 너무 많아요. 1억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것. 물론 땅덩이도 크고 기름도 좀 나지만 제조업이 많이 없어요. 이집트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 북아프리카는 또 뭐 알제리도 그렇고 모로코, 튀니지 기름들은 나지만 그 사람들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경제 개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를 개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경제 개발을 했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각 국가들마다 경제 개발이 되지 못하는 본인들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 뭐 걸프 국가만 놓으면 다 부자죠. 그러나 나머지 국가들은 여전히 지금 빈곤 상황이 있고, 특히 요르단 같은 경우, 요르단은 진짜 아무것도 나는 게 없어요. 석유도 안 납니다. 거기 많이 안 납니다. 그러면 관광 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 산업 말고는 없고, 그다음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제조업 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요르단 젊은 층들을 교육을 트레이닝을 훈련을 잘 시켜서 공장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사실 요르단 또 국왕이잖아요. 왕인데 사실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요르단 내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개발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요르단도 너무나 가난하거든요. 가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필름 많이 나는데 실제로 가보면 너무 못 산다. 네, 맞는 얘기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느 경제학자도 속 시원하게 이것 때문에 걔네들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줄 수 있는 정답은 아직까지는 없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중에 하나에 걸려 있으면 그게 아직 경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에서 한류와 같은 한국 문화의 입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한국 문화 입지 생각보다 좋아하죠. 생각보다 중동 지역에서 반응도 뜨겁고, 이것은 뭐 굳이 아랍 국가뿐만 아니라 이란도 좋아하죠. 튀르키예도 좋아하죠. 하다못해 이스라엘 애들도 우리 케이팝을 좋아해요. 그만큼 대중화되어 있고, 케이팝 즉 한국 문화나 영화, 음악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진짜 실제로 뜨겁고, 계속해서 우리 지금 유명한 그룹들이 와서 좀 공연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 실제로 많이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제가 아는 사람도 왜 니네 좀 블랙핑크나 뭐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그룹들 좀 와서 공연 좀 해주면 안 되냐. 근데 사실 뭐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사실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안 가죠. 안 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서운해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UAE도 마찬가지고요. 중동 국가들 전체 지금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다. 그것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워낙 한국이라는 국가가 중국과 일본에 가려져 있다가 잘 안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 음악이나 영화나 문화 이런 산업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중국과 일본하고 영원히 완전히 좀 다른 그런 어떤 문화구나. 완전히 우리는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은 다르네. 한국은 좀 다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우리의 문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건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에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대개 각광을 받는 것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중동 정말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1년 마라톤처럼 좀 달려가고 있는데요. 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란 문제 너무나 지겹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경제랑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또 우리는 또 중동 때문에 또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보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국제 정세도 빠짐없이 챙겨주시고 우리 신사임당 사이트를 열심히 봐주시면 많은 것 건져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